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또다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을 체근하면서 지금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입당은 없다. 이번 오는 8월 아니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내년 2월에 가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체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전히 개인적 이해관계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가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보채는 형국과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정권 교체로 보더라도 정권 교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패의 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결코 바람직한 선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먼저 최재형 입당을 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 참여 선언을 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처음엔 윤석열과 비교되면서 최재형 전 원장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지율이 잠깐 출렁였을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홍준표 후보보다 못한 형국입니다. 이제는 캠프조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에서 떨어져 나간 지지율이 또 최재형에게 옮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무응답층으로 가거나 오히려 이낙연 쪽으로 간 것이 더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현재의 민심을 읽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윤석열을 지지했던 민심이 결코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최재형의 지지율이 잠깐 상승했을 때 오히려 홍준표와 유승민 등의 지지율이 최재형으로 갔을 뿐입니다. 즉 여전히 국민의힘 바깥에 스윙보트 왔다 갔다 하는 중도층 표심을 국민의힘은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재형의 조기 국민의힘 입당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오르지 못하고 인지도의 한계도 국민의힘 장벽에 갇히게 돼서 더 힘들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조기 입당했다면 국민의힘에 들어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처음엔 최재형처럼 각광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찌 됐을까? 윤석열과 그 아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공격받았을 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런 아내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도와줬을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별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 등은 윤석열이 주춤하고 내려오는 사이에 더 물어뜯고 어떤 이런 비판을 했으면 했지 윤석열 후보를 거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도움,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대표처럼 언론에다 대고 예능인처럼 평론하고 순발력 있게 치고받는 것 이외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 국민의힘이 그럴 역량이 있나? 아주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같은 대선 주자들은 호시탐탐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을 공격할 재료를 찾느라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깥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런 층들은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제3지대 그리고 탈문 중도 진보 진영은 다시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이낙연 쪽으로 쏠려갔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결코 회복되기 힘들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결국 낙마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늘이 보살펴서인지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제3지대 지지층은 윤석열에 머물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되고 이낙연, 정세균이 탈락한다면 어찌 될까? 이낙연과 정세균을 합계한 20%의 지지층은 어디로 갈까? 아마 그 중에서 대다수인 60% 정도는 이재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외에 나머지 30-40%의 이낙연, 이재명 지지층은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대안은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11월 즈음, 11월 이후에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렇게 제3지대와 스윙보트, 중도층의 선택에 충분한 여지를 두고 윤석열은 행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니까 어서 타라고 졸라대도 이번 버스 탑승은 크게 보면 제3지대 스윙보터들을 민주당 쪽으로 뺏기는 일입니다. 빨리 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적당한 방식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의 반전 가능성은 국민의힘 입당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와의 철통 같은 연대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만이 중도층을 잡고 그리고 정권 교체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안철수와 윤석열이 손을 잡고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허익범 특검의 연장을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드루킹 여론 조작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그 여론 조작의 수혜자가 드루킹인가 김경수인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로 자신입니다. 드루킹이 김경수가 누굴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김경수를 위한 여론 조작이었는가? 아닙니다. 바로 드루킹의 진범, 진짜 수혜자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안철수가 결단하고 윤석열에게 제안했고 윤석열이 동참해서 허익범 특검 연장과 그 진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권 교체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